두 번째 토픽은 역함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함수, 함수에 대해서 알았으니 역함수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를 같이 보시죠. fx는 2 곱하기 x-4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이때 g3의 값을 구하면 이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역함수를 gx라 하자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역함수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었죠. 원래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원래 함수 fx는 반드시 어떤 함수여야 하냐면 1대1 함수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fx의 개형을 이 모양을 봐서 알겠지만 2차 함수죠. 그래서 2차 함수는 대칭 구조로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이 될 텐데 1대1 함수가 아닌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대1 함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역함수를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죠. 자, fx의 모양은 어떻죠? 지금 x-4, 즉 우리가 이 함수도 평행이동으로 생각을 해주면 이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를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 함수를 먼저 그림을 그리고 x축으로 4만큼씩, 즉 오른쪽으로 4칸 그리고 위쪽으로 1칸을 이동시켜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x는 1, 2, 3, 4 여기 4라고 생각하고 y는 한 칸 올라가서 여기가 꼭지점이 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만나는 점 어떻게 구하면 되죠? x가 x축의 값이 0일 때 넣어보면 즉 x에 0을 집어넣으면 이만큼이 16, 거기에 1을 곱해서 32, 거기다 더하기 1이니까 33. 그래서 이 위치가 33인. 자,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인 개형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x가 4일 때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였다? 자, 어떠한 x1과 x2를 가지고 왔을 때 이 둘이 다르면 fx1과 fx2의 값도 달라야 한다. 이게 이제 1대1 함수의 정의였죠. 그래서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자, x가 3일 때 하고 5일 때 하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3하고 5는 당연히 다른 숫자인데 자, 여기까지 만족했죠. 그런데 3일 때의 함수값과 5일 때의 함수값은 대입을 해보면 높이가 서로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이 아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이 함수 자체가 일단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역함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게 고민이 되었을 텐데 자,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범위를 지정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문제에서 어떠한 범위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범위를 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금 여기서 어떠한 구간을 잡아도 되지만 즉 1대1 함수만 되는 구간을 잡으면 되지만 대칭 구조니까 4라고 하는 기준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즉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가 4보다 큰 구간 자 여기에서는 1대1 함수가 되죠. 그래프를 보시면 정확하게 1대1 함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x가 4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에서 구하셔도 되지만 또는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도 되고요. 1대1 함수만 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볼게요. 자, 일단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이 함수를 y라고 생각을 하고요. y는 2의 x-4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이다. 자, 그냥 fx를 y로만 쓴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x하고 y의 위치를 바꿔봅시다.
역함수의 의미가 바로 x랑 y의 역할이 바뀌는 거였죠. 그래서 자, y 대신에 x를 넣을 거고요. 자, x. 그 다음에 x 대신에 y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첫 번째, 원래 함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자? x는 4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했고, 이때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y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x가 4일 때 y의 값은 1이다 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1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y의 범위는 이때 1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는 즉 이 범위에서만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아래식에서는 x와 y의 역할을 바꿨기 때문에 이 역할도 바뀌게 되겠죠. 범위도 역시 x가 아니라 y가 되는 거고요. y의 범위가 이제 4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y 대신에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항해서 좌변으로 넘겨볼게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2도 양변으로 나누어서 좌변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같은 식이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자, y-4는 하고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제곱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x-1이다 라고 쓸 수가 있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범위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y는 4보다 크거나 같고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y는 하고 정리를 해봅시다. y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x 마이너스 1 그리고 범위 역시 이거랑 마찬가지. 이런 상황이 됐죠. 자, 그런데 지금 y의 값이 4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값에서 두 개의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값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y의 범위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즉 y의 범위는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하니까 여기 옆에 붙어 있는 값이 플러스가 되면 4보다 커질 것이고 마이너스 보호를 취하게 되면 4보다 작아지게 돼서 이 범위에 만족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4보다 작아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만 하면 돼요? 플러스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죠. 즉, 이 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보시면 플러스만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범위도 한번 다시 써봅시다.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역함수, 즉 1대1 함수가 정의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y가 4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서 플러스만 선택을 해서 y값이 이와 같이 정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y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찾은 gx라고 하는 fx의 역함수가 되는 거죠. 다시 생각해보면 기호로 썼을 때 f 인버스 x가 돼요. 자, 그런데 뭘 구하자? gx라 했을 때 g3의 값을 구하자. 즉 3을 대입한 값, x에 3을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살짝. 그러면 값이 어떻게 되죠? 4 플러스 루트 2분의 3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돼서 여기 있는 값이 1이 되네요. 그래서 4 플러스 1이 되면서 5가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리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도 보시면 근호 안에 있는 값이 x-1이니까 근호 안에 있는 값은 반드시 양수여야 되죠. 안 그러면은 실수 범위를 벗어나니까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것과도 식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죠. 자, 그래서 g3의 값을 구했고,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를 살짝 지우고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역함수의 성질 중에서 또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y는 x의 대칭이다라는 성질이었어요. 이렇게. 이게 y는 x라는 그래프라고 하면은 지금 그린 이 녹색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역함수를 구했기 때문에 지금 찾은 이 함수, 이 함수는 아니고 여기 있죠. 지금 찾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녹색 그래프가 빨간색 직선의 대칭이 되게끔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1에서 시작을 했으니 y는 x로 대칭을 하면 1,4에서 시작을 하겠죠. x와 y의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그래서 대칭 구조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대칭 구조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이 알겠지만 이 녹색 그래프, 위에 있는 이 녹색 그래프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x값이 1보다 큰 구간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 y값은 4보다 높은 구간에서 그림이 그려졌죠. 그래서 지금 이 범위랑도 일치하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하는가. 그래서 원래 함수가 1대1 함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떤 구역을 정해서 영역을 나누어서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역함수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함수랑 역함수의 관계를 정리해서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지수와 로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fx는 lnx 플러스 2에 대해서 세 가지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우리 지수와 로그의 관계는 우리 토픽 2에서 얘기한 것처럼 역함수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지수랑 로그는 엄청 이제 긴밀한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자, fx의 모양을 먼저 보면 이렇게 lnx라고 하는 로그 함수가 보이네요. lnx의 정의는 뭐였냐면 로그 함수 중에서도 베이스, 밑이 2인 이런 함수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2라고 하는 요 값은 무리수였는데 어떤 수였냐면 2와 3 사이에 있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였다.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2와 같은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는 거죠. 간단하게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이 함수에 대해서 A번을 보시면 자 함수에서 중요했던 거 정의역과 치역을 한번 구해보자. 그 다음에 B번 F의 그래프 X절편 구하자. 즉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번이 그래프 그리는 문제네요. 어쨌든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을 구할 수 있으면 되네요. 자 A번 한번 봅시다. 정의역, 치역을 구하여라. 자 로그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진수, 즉 이 값을 우리가 베이스라고 했고요. 이 값은 우리가 진수라고 했는데 진수의 조건이 있었어요. 진수는 반드시 0보다 커야 한다. 왜냐하면 지수에서 로그가 정의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진수는 x가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래서 진수 조건에 의해서 x값은 0보다 커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을 한번 생각해 보자. 정의역 D라고 써볼게요. 도메인 D라고 쓰면 집합 기호로 썼을 때 x가 0보다 큰 이런 값들을 모은 것인데 그 x라는 것이 정수인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실수인지를 정확히 얘기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x를 다 모았는데 어떤 값이다? 모든 실수다. 0보다 큰 실수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정의역을 정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자, 치역은 우리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프를 우리 여기다 그려봅시다. 자, 일단 lnx의 그래프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y는 lnx의 그래프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였어요. 그리고 요 지나는 점의 위치가 뭐였냐면 그쵸? y 값이 0이 되는 지점이니까 자 y는
lnx다라고 했을 때 y 값이 0이 되는 이 x가 얼마가 될까요?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지점을 지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lnx 그래프에서 이만큼 더해진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y축으로 두 칸 위로 평행이동하면 되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y는 lnx 플러스 2의 그래프는 이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C번은 우리가 일단 했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 정확하게 그리려면 자, 지나는 점이 있을 경우 이 점이 어떤 점인지 얘기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요 위치를 얘기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요 빨간색 점의 위치는 x축에 걸려 있다. 즉 x절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x절편 B번에서 구하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y값이 0일 때니까 y는 0을 넣고 나머지 lnx 플러스 2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lnx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쵸? 요 식을 우리 풀어봅시다. lnx는 다시 얘기해서 로그 2의 x였고 그것이 마이너스 2다. 자, 우리 로그의 정의는 무엇이었냐면 2의 제곱이 4인 것과 2의 세제곱이 8인 것을 알 수 있는데 2의 몇 제곱이 7이냐는 알 수가 없죠. 정수 범위에서 네모 제곱에 해당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네모를 정의하기 위한 것이 바로 로그라는 정의였어요. 로그를 어떻게 한다? 요 2를 즉 네모 아래에 있는 숫자를 여기다 써주고 7을 여기다 써주는 이런 약속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 약속도 우리가 이렇게 지수로 다시 재표현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로그 2의 x가 의미하는 바는 지수제곱, 즉 네모에 해당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데 요 아래에 있는 숫자가 2라고 하는 값, 베이스가 되는 거죠. 베이스가 되고 그것이 결국 뭐가 된다? 진수 x가 된다. 그래서 x의 값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점으로 표현한 곳의 위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B번 x절편을 구하면 x값이 2의 마이너스 2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C번 그래프 그리는 건 역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평행이동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접하는 점 x절편이나 y절편은 반드시 구해서 어떤 위치인지 알려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치역 마무리 지어봅시다. 치역은 어떻게 되죠? 치역은 y값이 존재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전체 범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범위 y가 존재한다. y도 다 실수인데 어느 실수냐? y는 지금 이렇게 제약받는 곳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y는 실수 전체. 그런데 y가 실수 전체니까 그냥 실수 전체 이렇게 볼드체로 집합기호 실수 리얼 넘버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수랑 로그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봤고 로그 함수에 대해서 정의역, 치역, 그래프 그리는 것도 연습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 fx는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정의역을 구하고 f의 인버스와 그것의 정의역을 또 구해라 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f라는 함수의 정의역,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역함수, 그리고 그 역함수의 정의역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정의역을 먼저 구해볼게요. 자, fx의 모양을 보면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결국에는 베이스가 2인 이런 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런 형태죠. 그런데 자, 여기가 바로 뭐다? 진수다. 진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커야 한다. 그래서 진수 조건에 의하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정의역은 이제 x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 식을 풀면 정의역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과 같은 식은
2의 x제곱이 3보다 크다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수함수죠. 2의 x제곱.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였어요. 증가함수죠. 순증가함수예요. 그래서 2의 x제곱이 3보다 크다를 풀기 위해서, 즉 x에 대해서 풀기 위해서는 양변에 우리가 똑같은 함수를 취해도 그것의 크기 변화는 없죠. 즉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변에 로그 함수를 취해보자. 어떤 로그를 취할 거냐면 베이스가 2인 이런 로그 함수를 취해볼게요. 살짝 취해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짝 취해보면 결국에 뭐가 된다? 로그 2의 2라고 하면은 이 값은 자 x제곱 이렇게 있을 때 요 우리 로그 함수의 성질 중에서 요 x는 앞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x 곱하기 로그 2의 2인데 베이스랑 진수가 같으면 그 값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만 남게 되네요. 그래서 좌변에 x가 남고 부등호 방향은 변함이 없고 로그 2의 3이단데 베이스가 2니까 어떻게 줄여서 ln이라고 쓸 수가 있고 ln3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x가 ln3보다 크다. 이런 범위가 결국 정의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정의역을 D라고 해서 집합기호로 표현을 하면 자, x의 모임이다. x는 당연히 실수일 거고요. 어떤 x냐면 ln3보다 큰 x일 것이다. 이렇게 정의역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또는 우리 여러분 이거 기호로 쓰면 어떻게 쓰나요? ln3보다 크다. 그래서 이렇게 개구간으로 정리할 수 있죠. 등호가 포함되지 않아서 개구간으로 쓴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했네요. 역함수 한번 여기다 구해봅시다. 자, 역함수 일단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fx 대신에 y라고 써볼게요. y는 ln 2의 x제곱 마이너스 3 같은 식이죠. 여기에서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로그 함수를 지수의 형태로 바꿔볼게요. 지수랑 로그의 관계에 의해서 지금 요 함수는 자,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인데 여기에서 지수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우리 로그라고 하는 것의 정의에 있어서 지금 로그의 값이 y라는 것은 우리가 지수로 표현했을 때 요 베이스가 밑이 되고 로그 전체의 값이 y인데 그 y가 지수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였죠? 그러면 나머지는 진수, 로그의 진수 부분에 있는 부분이 돼요. 2의 x 마이너스 3. 그래서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은 동일한 식이죠. 지수로 표현하느냐, 로그로 표현하느냐의 차이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똑같은 식인데 2의 x제곱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2의 x제곱은 2의 y제곱 플러스 3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x는 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x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양변에 로그 함수를 취해주면 자, 로그를 살짝 한번 취해볼까요? 로그를 취하지 않아도 뭐 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로그를 양변에 이렇게 취해볼게요. 같이. 이렇게 취해지는 거죠. 그러면 좌변은 x만 남을 거고 우변에는 로그 2의 y제곱 플러스 3이 남겠네요. 그죠? 근데 지금 밑이 2인 거니까 ln으로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역함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지금 원래식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한 것은 식을 정리한 것밖에 없죠. 그럼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쵸? 여기에서 x랑 y의 역할을 바꿔주면 된다. x 대신에 y가 되는 거고 y 대신에 x가 들어가면 된다. 이게 결국엔 역함수가 되는 거죠. 자,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래 함수가 어때야 된다? 1대 함수가 돼야 된다. 근데 지금 1대 함수 만족하죠. 로그 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역함수를 구했더니 y는 이와 같은 형태의 함수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 함수의 이름을 다시 적어주면 f 인버스 x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f의 역함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f 인버스를 구하는 것까지 했고 그것의 정의역도 한번 찾아봅시다. f 인버스의 정의역은 어떻게 된다? 진수에 포함되는 진수의 위치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진수 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2의 x제곱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합니다. 근데 정의역은 x의 범위를 의미하는 건데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3보다 커야 한다. 이게 범위래요. 그럼 x는 어떻게 될까요? x의 범위는 어떻게 볼 수 있다? 자,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죠. 그죠? 2의 x제곱은 이런 증가함수였어요.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항상 커요. 즉, y 범위를 생각하면 y 값은 0보다 항상 크죠. 자, 그렇다면 이 전체의 값은 항상 0보다 큰데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된다는 뜻은 어떤 x를 가져와도 마이너스 3보다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x는 범위가 뭐가 된다? 실수 전체가 된다.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식은 만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한 x의 범위는 실수 전체다. 그래서 그것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 함수의 그 정의를 이용해서 지수와 로그의 관계도 한번 문제를 풀면서 살펴봤고, 그리고 로그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도 한번 그려봤고, 이렇게 해서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